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류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폭염입니다. 나라 안팎도 어지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분 많이 보충해 주시고요. 건강관리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잼버리 논란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이런저런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슈 화합하는 시간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게는 이런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잼버리 논란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돈봉투 도시락 사건 이후로 조선일보에서 10명의 민주당 의원 명단이 발표가 됐고요. 어제 문화일보에서 5명의 명단이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명의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15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나 아니다. 내가 무슨 이 건하고 연관이 돼 있겠냐라고 지금 다들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사에서는 이런 명단을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생각했다가 질문 한번 올려주시고요.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늘도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통통물 회원 가입한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일 11시까지 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2분을 뽑아서 통통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주 청취자분들, 주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40대, 50대 분들이고요. 남성, 여성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통통 그러니까 생활용품에서 팔고 있는 이런 몰에서 팔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시사 문제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2023년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8일 오전 새만금 야영장을 드디어 떠납니다. 오늘이죠. 6호 태풍 이것의 북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태국이 태풍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열대과일의 종류이기도 한데요. 자, 제6호 태풍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잼버리가 사실은 폭염도 버티고 폭우도 버티고 그냥 이것저것 다 버텼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못 버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 태풍의 이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 열대 과일의 종류이기도 하고 아시죠? 이 태풍 이름은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짓는 거. 이번에는 태국이 지었는데 자, 제6호 태풍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통통물에 회원 가입한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류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부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오디오가 좀 샜는데 통통물에서 뭐 파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그 주 시청자들이 남성분들 많으신데, 뭐 생활용품 이것저것 파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갖다 놓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혹시 원하는 제품 있으시면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폭염에 땀 흘리다 결국 태풍에 날아갔다. 잼버리 얘기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새만금에서 열린 유쾌한 잔치는 유쾌하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역대급 규모의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조기 철수라는 역대급 해프닝을 남겼는데요.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지만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결국에는 4박 5일 남겨놓고 오늘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래저래 망신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남은 참가자들이 한 36,000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버스 한 1,000대 정도를 이용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대부분 향할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 이렇게 짧게. 네, 말씀하세요. 당장 이게 야영장을 떠나다 보니까 이 숙박 공간 마련이 가장 비상인데요. 어제도 이제 막 서울시, 경기도 뭐 정부 해서 다 머리를 맞대고서 어디에다 묵어야 될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체육관, 호텔, 기숙사, 기업 연수원, 그리고 종교계도 힘을 모아서요. 뭐 교회나 사찰까지 해서 뭐 교회 시설이나 기도원, 템플스테이까지 지금 이 36,000명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숙소를 정해놓고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숙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떠한 일정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련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카논이 올라오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대회를 못할 지경인지 여기서 계속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거를 멈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에 긴급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참석을 한 거잖아요. 참가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0만 명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태풍이 사실은 이맘때쯤에 올라오는 거는 뻔짜인 것이고 미리 다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또 거기 변수가 해서 C뿔, A뿔, 뭐 B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탁탁탁 단계별로 혹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또 갈팡지팡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그냥 올라온다는 것만 얘기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4박 5일이 남았는데요. 이 4박 5일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낼지도 네.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정부에서는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이걸 대체하겠다. 문화관광 프로그램 뭘로요? 그러니까 이제 야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문화관광 행사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K-팝 콘서트입니다. 그놈의 K-팝 아이고 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참가자들이 청소년들이니까 K-팝 가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콘서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하면은 좀 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이 백미가 BTS의 출연 여부입니다. BTS가 지금 근데 일부 멤버들이 군 복무 중이라 사실상 출연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장소도 지금 계속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꾸고 또 날짜도 늦추고 스케줄을 계속 조율하면서 뭐 BTS라든지 아니면 BTS가 안 되면은 같은 소속사의 뭐 뉴진스나 세븐틴 같은 걸 압박을 해서라도 압박을 한다고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소속사를 엄청 쪼고 있대요. 이 하이브를. 세상에 웬일이에요. 하이브 이러다가 싫다 그러면 또 이제 세무조사 나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막 BTS 멤버 군대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막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막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가 있는 BTS 불러내가지고 휴가 줘가지고 와서 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야, 내가 살다 이런 얘기 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보세요. 자, 오늘 10시부터 거기서 떠나게 한답니다. 왜? 태풍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차편을 마련하는 것부터 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어디서 사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들은 이미 돈을 다 지불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지금 새만금에서 있을 것을 다 예상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지만 물론
뭐 그게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새만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뭐하고 마련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갑자기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지고 기업체 연수원이나 이런 데다가 문의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는 뭐 일정이 없습니까? 다 비워놨다가 지금 한창 휴가 기간인데 거기 다 비워놨다가 빨리 오세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숙박 공간을 36,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식 제공의 여력도 없을 뿐더러 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새만금의 끔찍한 추억을 좀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케이팝 했는데 케이팝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뭐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단 서울로 올려보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BTS만 보여주면 끝이다.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지금 군대가 아니라 BTS 불러다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 장소도 야영장,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냐, 아직도 최종 스케줄. 세상에. 이거 누가 책임진답니까? 예? 이거를 박 기자가 책임져야 되겠네. 이제 4박 5일이 지나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 책임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예산이 1,170억인데 국비가 302억 원, 그리고 도비가 409억 원으로 또 그 1,170억 가운데 74%가 조직이 운영비로만 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 시설 조성비라든지 뭐 아니면 야영장 시설 조성비에는 별로 한 3,400억밖에 쓰이지 않은 건데요. 이걸 합쳐도 운영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170억 원이 원래 총 예산인데 그 중에서 쓸데없이 조직위원들에게 들어가는 운영비는 869억 원이 쓰였고 5개 광고 비용으로 49억 원 정도가 쓰였으니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쥐꼬리만큼 돈을 투입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입힌다기보다는 먹이고 뭐 재우고 이런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장소 변경하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은 아무도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상하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235억 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자, 그러니까 현장 인프라가 그만큼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그쵸. 좀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잼버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야영장 시설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를 계획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이상하게 하죠? 이번이 공동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여가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이런 데랑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 진짜 저는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은 진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살인 예고 소식입니다. 네. 살인 예고가 이제 신림역, 서현역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187건까지 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칼부림 주의 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한 웹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테러리스트 사이트는 칼부림 테러 예고 게시글이나 관련 내용, 그리고 예고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 여부, 살인 예고의 진위 여부까지 볼 수 있고 제보도 가능한데 가면은 현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52건 정도의 위협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가 하루 만에 5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야, 진짜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원래 안전으로 따지면 세계 제일의 국가였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 치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살인 예고가 200건에 육박하고 칼부림 주의 사이트가 등장을 하고 지도가 나와요. 네. 이 칼부림 예고 지도가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끔찍한 게 뭐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큰 번화가 혹은 전철역 근처 이런 곳에 지금 갑자기 살인 예고가 늘어났다는 건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게다가 칼부림 주의 사이트가 등장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업체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최근에 이런 살인 예고 글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실제 이게 사건까지 이어지니까 네. 아, 우리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좀 시민들 불안을 좀 덜어주자. 그렇게 네. 해서 이 업체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이걸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이 경찰청에서 어제 밝힌 건데 이제 살인 예고글 187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중에 59명이 현재 검거된 상태, 그리고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절반이 넘는 57.6%가 10대 청소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들이. 예. 아, 세상에.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웹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테터리스 서비스에서 칼부림 예고 사이트, 칼부림 예고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 5만 명이나 사이트를 방문을 했고, 네네. 여기를 올린 애들의, 그러니까 올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살인 예고글이 187건이었고 10대 청소년들이 상당수였고 네. 그중에 또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더라. 그러니까 약간 장난으로 내지는 모방 심리로 혹은 뭐 영웅 심리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와, 이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인천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이 이제 계양역에서 오전 7시에 이제 20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네. 그리고 또 원주역에서는 칼부림을 저지르겠다고 이제 한 10대 청소년이 글을 올리고서 본인이 글을 또 제보를 하는 자작극을 벌이다가 또 마찬가지로 붙잡혔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10대가 자기가 칼부림을 하겠다고 하고서 글을 올리고 예, 이런 글이 있더라라고 그걸 SNS에 공유를 한 거죠. 웬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제보하고 네. 자작극을 벌였다? 네.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다들 장난삼아 올렸다.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인 것 아니냐.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봤다. 세상에 웬일입니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어놓고는 이걸 또 그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원주역에서는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또 10대가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제보하는 총국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이게 다 장난이었다? 세상에. 이거 이렇게 되면 근데 큰일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범죄라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경찰에서 밝힌 거는 이번은 진짜 좀 엄격하게 해서 이거를 좀 줄이겠다, 이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살인 예비가 적용이 되려면은 대상자가 일단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흉기 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10대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살인 예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돼지 엄마님께서 심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늦거나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문을 잠그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뚜기 스머프님, 살인 예고 조작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일요일날 경찰을 배치하고 뭡니까 이게? 강원희님, 삶이 팍팍해요. 그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책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고요. 야,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천년의 사랑님, 모두 잠재적 살인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네요. 네, 어제 경찰이 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원종 22세이죠. 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공개 당시 증명사진이랑 그리고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실물이랑 이 사진이 다르지 않냐 이런 거를 좀 대비해서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상 공개해봤자 얼굴하고 실제 모습이 다르다, 사진하고 다르다 이랬는데 이번에 최원종 씨 얼굴은 실제하고 같다. 이걸 지금 강조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시스템이 붕괴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큰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박 기자하고는. 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네, 우리 이원택 의원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1대 국회의원이시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전라북도 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세요? 예, 전라북도 부안 김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럼 이번 잼버리 사건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잼버리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겠어요? 예, 부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예, 부안 새만금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현장 상황 여쭤볼 건데요. 지금 잼버리 현장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창기 얘기하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초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초기에 조금 이제 준비 부족 또 운영 미숙 문제가 이제 한 3, 4일 거치면서 이제 폭염 대책, 또 의료진 지원 체계, 또 뭐 위생 관리가 강화되면서요. 상당히 안정화된 체계였습니다. 예. 지금은 안정이 많이 됐습니까? 예, 이제 안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태풍이 와서 뜻하지 않게 카눈이 한반도로 오고 있고 이쪽이 중요 이동 경로 중에 하나라고 해서요. 네. 지금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대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풍이 이제 북상하고 있다고 하고 이 6호 태풍 카눈이 지금 사실 위력이 세서 아무래도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대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건가요? 이분들이 사람의 수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옮길 데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 저도 걱정인데, 네. 지금 조직위에서, 이제 결정은 아마 이제 정부 주도로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과 전라북도권으로 나누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권에 한 6천 명 정도, 네.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송을 하는데, 숙소라든가, 이런 건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원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로는 못 움직이고 이렇게 나뉘어서 전라북도 쪽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아마 이제 오후 1차로 3시까지인데 늦어도 네. 한 5시까지 대원들은 전체 이동을 개시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주요 이제 각국 대표단의 지도자들,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내일 2차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은 뭐 이동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오늘 이후의 일정들 같은 경우는 뭐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대피를 이제 수도권과 전북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숙소가 잡히면 그 숙소에 기반해서 이제 전라북도 쪽은 프로그램이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은 이제 숙소가 확보되면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잼버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들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이 대원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특히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놀랄 만한 뭐 예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 당연하다고나 예, 예. 할까요? 1년 전에 김현숙 장관에게 잼버리 악몽을 미리 경고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뭐 아무래도 이 잼버리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고민이 그때 당시 됐었는데, 하나는 여가부가 주관부처고 지도감독부서인데 그렇죠. 여가부를 폐지하라고 대통령이 로드맵을 만들으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네. 주관부처가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과연 잼버리 준비를 얼만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국내 행사가 아니잖아요. 국제 그렇죠. 행사고, 그때 네. 당시만 해도 160개국에 5만 명이 올 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이미지나 국격에 상당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대회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세계의 청소년들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청소년들이 영지 내, 영지 밖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폭염이 예상됐기 때문에 폭염 대책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폭염 대책이라는 게 뭐 그늘막, 뭐 얼음, 생수, 냉풍 장치, 에어컨 설비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준비를 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해달라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야외에서 야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중요합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 때도 화장실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화장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화장실 청소가 잘 돼야 하잖아요. 네. 안 되면 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충 방제 문제, 또 일부 이제 배수 개선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성사의 이 성공 여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여서 네. 이런 걸 좀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이게 안 되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의원님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내 지역구니까 현장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공정률이 그러니까 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고작 37%밖에 안 된다. 국제적인 대회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국의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반복적인 점검과 점검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제 추진은 했는데 네. 충분치가 않았죠. 이제 4만 3천 명이 왔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까지 하면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텐트라든가 화장실이 공급은 다 됐, 샤워장이랑 공급은 됐는데 이제 충분치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철수하게 된 이유가 네. 초기 운영 부족과 운영의 어떤 부실과 대응 부족이라는 게 영국이 제기한 게 그런 겁니다. 폭염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늘막을 많이 제공해달라는 거고, 네. 얼음과 생수라든가 냉풍 장치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보강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온열질 환자가 생기니까 의료진을 좀 긴급하게 지원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생관리 상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였죠. 이게 영국과 미국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긴급 투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네. 미리 준비했으면 하나도, 충분히 준비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거였는데 이제 충분히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철수하게 된 주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까지 뭐 영국하고 미국이야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문제 제기했는데 안 된 이유가 아까 좀 전에 얼핏 말씀하시기에 여가부가 이제 곧 폐지될 부서이고 이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거 나중에 평가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현장의 요구,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제 조직위를 통해서 수렴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여가부에서 여가부 장관이 이걸 받아들여서 네. 이게 뭐 복잡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추가 물량을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 물량을 투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좀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리더십 발휘가 안 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주간 부처와 조직위 사이에 호흡이 안 맞은 거고 또 이걸 좀 받아들여서 여러 유관 부처와 유기적 협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거다. 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그 초기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고 했으면 영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철수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후에 69억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늘막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간이 수영장도 늘었고요, 생수 보급도 많이 늘었고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의료진도 이제 보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냉방차도 이렇게 공급이 됐고 네네. 그 다음에 화장실도 공급이 되면서 대단히 안정화가 됐거든요. 이걸 이제 후행적으로 하는 게 선행적으로 해줬으면 영국이나 미국이 그렇게 선택을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초기 운영 미숙이다. 초기 이제 조금 충분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게 하나 있고 네. 또 운영상 초기에 문제 제기됐을 때 바로 즉각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곳에서는요, 지금 정부에다가 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그 일간지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전북지사에게 잼버리 예산 전폭 지원하라고 해서 60몇 억이 지원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지원 요청의 범위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주로 아까 폭염 대책이랄까 또는 뭐 화장실 물량을 늘리는 거, 샤워장 또는 해충 방제 이런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빨리 공급을 해달라. 의료진 지원책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게 원활치 않은 것이 있었던 거죠. 범위와 대상 중에. 근데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요청한 건 글로벌 리더 센터라고 잼버리장에 이렇게 사령탑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글로벌 리더 센터는 전라북도가 짓는 건물인데 거기에 특별 교부세를 한 60억을 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범위와 대상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 야영을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12일간 폭염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늘막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생수 공급, 아까 냉풍장치, 대집회장의 에어컨 시설 이런 것이 보강돼야 되는 거고 또 온열 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진 지원체계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요런 좀 그 다음에 이제 배수개선은 많이 개선됐지만 초기에 작년이나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배수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네.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됐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좀 빨리 공급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아마 전라북도에서 그 배수 개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와 대상이 다른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전폭 지원하라 했던 그 특별 교부세 60억은 실제 이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니라 다른 거였군요. 네, 글로벌 리더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 세계 잼버리의 사령탑이 이제 이제 있는 건물 이제 건축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또 계속 문제되는 게 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했던 주최 측에서 뭐 출장 가면서 실제 대회를 개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에 괜히 뭐 놀러 가는 식으로 갔다 왔다 쓸데없는 데 돈만 낭비하고 오더라 이런 얘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출장 여비 관련해서 저도 자세히 이제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겠지만 네. 이게 잼버리 준비 부족과 초기 운영 실패가 그 출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건 조직위에서 조직위에서 좀만 관심 있게 여가부 장관하고 조직위가 조금만 관심 있게 봤으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게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자꾸 다른 분야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초기 준비 부족과 초기 운영 실패에 대한 것을 좀 희석시키는 뭐 다른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짚어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 요셉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해외 출장이 본질이 아닙니다. 전체 세수 3천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공사 규모, 업체 선정 경위, 공사 금액, 운영비 적정성 검토 등과 여기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는지 여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이런 것 등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8년 전 일본에서 야마구치현인가요? 여기에서 잼버리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간척지였단 말이죠. 그리고 폭염도 그때 있었었고. 근데 거기 잘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번 거하고 뭐 특별히 차이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폭염 문제 때문에 시달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차이는 폭염이 예상됐던 거고 또 폭염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네. 그런 거죠. 이제 여가부하고 조직위가 충분한 물량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여기가 200만 평 규모다 보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잼버리를 하려면 200만 평의 부지가 제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2,000명 단위의 허브가 18개가 조성이 돼서 2,000명 단위로 거기서 숙박을 야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00명 단위의 메인 허브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는 건데 그러려면 각각 19곳에 예를 들면 그늘막이랄까 아까 말했던 이제 대지폐장의 에어컨 설비랄까 뭐 여러 가지 생수랄까 뭐 우산이랄까 여러 가지가 공급이 충분히 되면 그 폭염 속에서도 이제 잼버리 활동하고 또 이제 그늘막에서 쉬었다가 또 활동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설비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부족과 초기 운영 실패가 네. 이제 거기에서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결국 리더십 차이. 그래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네.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능력의 차이. 자, 근데 대통령실이나 현재 지금 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는 또 내지는 여당에서는 이거 민주당 책임이다. 내지는 전 정부 책임이다. 5년 동안 준비한 데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뭐 이러고 있어요. 누구에게 정말 책임이 있는 건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플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네. 철수하게 된 이유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 와서 문제 제기한 것이 그거거든요. 폭염 대책, 그다음에 5년 일환자에 대한 의료진 공급, 의료진 대책,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야영장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청소년들 이제 화장실 사용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한 물량 공급과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사용 못 하거든요. 네. 이런 불평분만이 영국과 미국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퇴소한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네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물량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운영을 빨리 보강해주는 대책이 결국 이제 영국과 미국이 퇴소가 난 다음에 이제 뭐 냉방차도 공급되고 그늘막도 공급되고 화장실도 늘어나고 화장실 운영도 뭐 청소도 더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개선되고 안정화된 건데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죠. 이건 전 정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까 의료진을 뭐 1년 전에 공급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1년 전에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행사 개최 직전 한 두세 달, 서너 달 전부터 준비해서 세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국과 미국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와 조직위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내용들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뭐 윤석열 정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문제는 네. 나중에 이제 평가하면서 또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지금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성추행 문제 혹은 성폭행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남성분이 여성들 샤워하는데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을 두고 여가부 장관은 뭐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고 신원식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침소봉대다. 그 사람이 뭐 실제 그런 의도로 들어갔겠느냐.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손님을 불러들인 우리 주인 측에서 전라북도 스카우트 대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걸 뭐 핑계대고 80명, 90명이 금방 이 대회를 떠나가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저는 이런 태도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제 성추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그제 예. 접했고 대응이 경미한 보고라고 장관이 말씀하신 걸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원칙적 대응이 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언론에 나온 게 대체적으로 맞는 팩트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신원식 의원이 여기에 이제 뭔가 음모가 있다. 네, 그 뒷배가 누구냐 뭐 이런 대한민국 얘기했어요. 반카르텔 뭐 이런 건데 그건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모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데 정말 허무맹랑한 거고요. 그건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문제 제기한 분이 전북연맹에 몇 개의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그 단의 단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뭐 배후가 있어서 음모론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 이것은 나중에 사과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원택 의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경고하고 미리미리 점검해달라고 또 요청도 하시고 노력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뭐 BTS가 오나마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조금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대피를 수도권과 전북권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숙소나 또 이후 이제 일정들. 한 3, 4일 남은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좀 협조가 필요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또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정치권은 이분들 마지막까지 무사 귀환할 때까지 정부와 여야는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끝나고 난 후에 평가는 또 이렇게 냉정하게 같이 평가를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원택 의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기 앞서서 통통 시사 인싸 퀴즈 한 번 더 안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누구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통통물 회원 가입하신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11시까지 답을 올려주시면 총 2분 뽑아서 생활용품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오늘 오전 새만금 야영장을 떠납니다. 제6호 태풍, 이것의 북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종류이기도 하다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의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이죠.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정입니다. 네. 지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요? 표정이 왜 이래요? 저도 참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요. 예, 그 부자들만 한다는 보이스카웃? 부자 정도는 아니고 제가 뭐 시골 출신인데 부잣집에 시골 애들만 출신인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이스카웃이 잼버리 한다는 것이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이제 도전의식, 프론티어 정신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갖춘다. 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심신 건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 참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심신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네. 그래서 참 나쁜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한국이 만들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네. 배달의 민족이기도 합니다만 행사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우리가 서울올림픽도 치렀고요. 그렇죠. 월드컵, 뭐 동계올림픽 다 행사를 잘 치르는 행사의 민족인데 어쩌다가 참 대통령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슬픕니다. 참. 세이런 아승님께서 JYP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스카우트 하셨다니 물어보겠습니다. 잼버리 날짜를 왜 1년 중에 제일 뜨거운 날로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전 세계에서 많은 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힘든 일을 서로 단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힘든 날이지만 요때를 좀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는데 잼보 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날도 덥고 하니까 그러세요. 일단 있는 게 자식으로서 본인의 과거를 좀 얘기하는 캠프까지 거죠. 10마일, 캠프까지 10마일 이런 노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실장님은? 나는 네. 보이스카웃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요새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셨어요. 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혈색도 좋아지셨어요.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공천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몸을 만들어야 네. 또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10kg나 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공철이 아니라 저기 험난한 시베리아로 나갈 수 이제 있는 앞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체력 길러서. 이제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길을 서가지고 이러시는 거죠, 지금? 자, 제가 신당 창당 실무자 많이 해봤습니다. 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직을 옮기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진영? 컨설팅 해주는 거죠. 컨설팅 전문가로서. 아이고. 제가 창당 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맞네. 창당 많이 해보셨네. 해보셨죠. 예. 창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려고 했다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이 이렇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론적으로는 개영식까지 참석하면서 엄청나게 이 대회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야영지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솔직히 뻗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책임 공방에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임 공방, 좀 다른 얘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책임 공방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책임 공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타쇼 해야죠. 네, 왜 자꾸. 여든 야든 내가 보기에는 네타쇼를 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하여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 끝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지. 지금 사람 죽겠다고 난리인데 손님들 4만 5천 명 불러놓고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화장실, 그다음에 그 샤워장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게 네. 뭔 일입니까 이게? 나 부끄럽다를 바꾸겠습니다. 쪽팔리다는 표현인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지금 이제 2030 무슨 뭐 엑스포도 유치한다 하고 네. 뭐 국제적인 많은 큰 행사들을 그 정말 성공적으로 잘 했던 나라인데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력도 상당히 입증된 그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품격이 갖춰진 나라로 OECD 국가에 가입도 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새만금에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2017년에 유치가 결정이 돼서 6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 6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고 당연히 만전에 준비가 될 걸로 날짜가 8월 달에 했으면 당연히 폭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있을 것이고. 거기가 간척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그 환경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요.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준비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과잉 경호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11시간 동안 물품 반입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떼약 배치해야 될 대학 교수에 완전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더 속출하고 이랬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급한 불부터 빨리빨리 끄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넣고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면 인력도 넣고 그다음에 뭐 의료진이든 자원봉사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장 수습을 빨리 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정쟁으로 이거 모르고 가세요? 여든 야든 제가 보기에는 따져본다면 여도 책임 있고 야도 책임 있을 거예요. 네. 정도의 차이겠지만 네. 그렇지만 현재 책임져야 될 모든 권한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남 탓하려면 야당 하세요, 야당. 여당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든지 보통 이제 뭐 좀 약간 미성숙하고 책임감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일하는 거 좀 잘못돼서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했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전 딱 그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야당이야 비판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여당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탓이에요. 쉽게 대통령 말씀드리면. 탓이에요?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미흡함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대통령 탓이고요. 야당 탓을 한다,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은 대통령이 부부 같이 스카우트 복장 입고 와서 경례 받고 이 청소년들 도열시키면서 그 행사장에서 발언하실 때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문재인 정부 탓이고 잘되면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본인 가서 사진 찍고 폼 잡고 다 하셔놓고는 이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또 휴가까지 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아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의 나라, 문재인의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국가적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늘 영속선상에 있는 거고요. 국민들을 보듬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책무로서도 정부는 영속선상에 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40년 전, 50년 전 국가가 한 폭력,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네. 정부는, 국가는 늘 영속되는 거고 그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휴가 가고 싶으시면은 대통령 일을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제가 감히 제안 드립니다. 그래도 휴가는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거라면 좀 별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럴 것 같으면은 새만금 그때 개영식 할 때 가셔가지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전부터 추진한 거니까 잘잘못을 이렇게 따져시다 그렇게 차라리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참고로
2023년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정도로 원래 문정부에서 이 임기 당시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잘하려고 사실은 초창기에 이 기반을 닦았던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전북도지사 사실은 그 김관영 도지사가 민주당 의원도 했었고 이번에 이거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엄청나게 힘을 쏟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엉터리가 되면서 완전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게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은 것도 저는 전북도지사가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 5군데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공동주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좀 제대로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윤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제 뭐 잘잘못을 지금 따질 순 뭐 없다? 따져서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지금 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장 수습이 일순위고 예.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공동위원장이 많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관 그 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나는 이걸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라고 봐요. 사실 여성부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부라는 게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것을 그 제도적으로 그 많은 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여성부의 역할은 거의 끝났어요. 네. 책임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독인 부처로 계속 남기 위해서 그 가족과 청소년 분야 것을 가져와서 계속 그걸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련된 많은 그 대규모 행사들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도 체육 관련 행사들, 큰 행사들을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교육부, 그 다음에 행안부, 이렇게 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니, 과연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이게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두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의 그런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서 자체가 과연 그런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서였냐. 그러니까 이게 주관부서로 한 게 맞냐.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 있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걸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바로 폐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왜 어정쩡하게 곧 폐지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하는 부서한테 맡겨놓고 이 큰 일을 내가 뭐 예견된 인재예요, 인재. 폐지될 부서한테 왜 이걸 맡겨가지고 이거 뭐 뻔할 뻔짜인데 이렇게 났냐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측면이 네. 있고요. 폐지하겠다고 했으면은 실제로 이제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만 존재하고요. 집행 능력이 없어요. 여가부 직원이 뭐 200~30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위 공기업이라든가 지방조직도 없습니다. 여가부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반여성주의적 정치 선동으로서 한 거지만은 저처럼 이제 행정 조직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집행부서가 없고 정책 기능만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가 없군요. 예, 그렇죠. 행정기구로서 여성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총리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습니다만 물러나지 않을 거거든요. 물러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총리라도 해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금방 우리 앞서 말씀하신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요, 위원장을 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 전북지사는 14번째 이름에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앞에는 13명의 장관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최종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국무조정을 책임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 부처, 여러 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행사를 총괄할 때는 총리가 총괄하고 그 직접 실무들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의 체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의 최종 책임은 한덕수 총리가 법적으로라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아무도 책임도 안 지겠죠, 뭐. 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예산이 1천억 원 정도 다 되는데 다 자기네 그냥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돈으로 썼더라고요. 실제 애들 대회 관련된 돈으로 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행사 지원에도 그 네. 돈이 가긴 갔습니다만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관료주의의 병폐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일이 시작되면요. 기획하고 자문위원회 짜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 체계를 딴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부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또 돈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통로 조직이라고 하는데 통로 조직에 보통 한 30, 40% 돈을 써버립니다. 통로 조직이라고 예, 통로 조직에 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집행되는 건 어디에 가냐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집행될 때 또 거기에서 또 통로 조직을 또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갖고 있는 관료주의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이 관료주의의 병폐가 장점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계층 단위별로, 층위별로. 근데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그런 행정 조직의 경험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밑에 하위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명령 내려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전북도를 비판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전북도에서는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명령된 것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가지고 결정을 뒤엎는다든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위원장이 총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송에 제가 있었던 이 수해 사건에도 예를 들자면요, 이게 행복청이라는 상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네. 상위기관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충북도라든가 청주시에 통보를 안 해줍니다. 반대로 청주시라든가 충북도에서 있을 한일을 일은 올려서 무조건 보고를 보고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 쌓는 책임이 행복청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까지 안 안 내려가서 간 이런 거죠. 일들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뭔 일을 하다 잘못되면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또 책임은 하위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요. 묻고 네. 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제로 그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사실 높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부직이 있고 그 책임을 대신하라고 대통령이 단임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나 장관들이 책임지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짓을 그런 걸 안 합니까? 예?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새만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위원장 맡았던 세 분의 장관이 있잖아요. 네. 예? 여가부, 문체부, 문체부, 행안부. 이 장관들 당연히 책임져야죠.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는지 여부는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를 그렇지만 하겠네. 뭔가 그 공무원들을 모욕주기 하듯이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갔니 어쩐지 이런 것부터 먼저 흘려서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왜 윗사람들부터 먼저 책임지는 자세에 나오지 않고 결국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치려고 감사 얘기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태원 참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연희님께서 김철근 실장님 오늘 왜 이렇게 사이다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원래 사이다입니다. 원래 사이다. 소나무님께서도요. 김철근 실장님 오늘따라 옳은 말만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팽님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요? 실장님 이러다 공천 못 받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괜찮습니다. 공천은 국민이 주는 거지. 국민이 주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차질 없이 준비될 거다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믿기지도 않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데 오늘 이제 새만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올려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 잠잘 때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일정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케이팝 하나 가지고 뭔가 마치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처럼 페인팅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케이팝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BTS 군대가 있는데
임시 휴가 조사라도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꼼수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체크리스트 들고 확인했답니다. 아 대통령 직접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워낙 추운 쪽이 그 시기니까 난로를 몇 개 배치할지, 그 다음에 추위가 몇 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 난로를 몇 개 더 추가할지,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게 그래야 지도자의 돼요.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꼼꼼함이 하위직 일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번이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회 삼아서 한덕수 총리 해임하시고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차라리 경험 있는 정치인을 총리로 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재호 총리 설 나오고 막 그럼 이러는 지금 뭐 겁니까? 대연정 하자는 거예요? 네, 뭐 아니 하자는 대연정이 아니고 뭐 연정할 수 없죠. 여야 합의로 뭐 총리를 어떻게 아니 한다고요? 망해가는 정부에 누가 연정을 같이 합니까? 자, 대통령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일단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빨리 소폭 개각이라도 좀 해서 뭔가 정리를 다시 해달라 이런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가석 의원이 구속이 되고 첫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 연루된 사람 10명 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요. 어제 문화일보에서는 5명 명단을 또 공개했어요. 명단 공개, 이거 공개된 사람들 전부 다 무슨 소리냐,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제 줄줄이 소환되고 민주당 난리 날 것 같아요. 이 명단 공개도 좀 이상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좀 계속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네.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정치권에 있었던 구습이고 악습이라면 청산되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식의 저는 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무슨 재주로 이 명단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명단 어떻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해요. 수사하는 당국에서 흘리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합니까? 그죠? 네. 수사하는 당국에서 이거 흘리면은 뭡니까? 피해사실 공표예요? 피해사실 공포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 와중에서 없애자고 했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시발점은 검찰 독재 정권의 기획이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자는 거고요. 아니 먼저 꺼내자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꺼내자는 거죠. 꺼내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구습은 타파하는 내부 혁신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내부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이번 기회로 검찰이 외부에서 개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찌됐건 19명의 명단은 다 그 공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공개될 겁니다. 이게 그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그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검찰 누구에게 측에서 주었다? 네. 그 증거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과거 사례에 비교를 하면 이제 박이태 전 예. 의장 의장. 건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박이태 의장 전 의장의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됐는데 사실 내가 받았다고 한 사람은 고승덕 의원밖에 없었거든요. 300만 원. 예.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없고. 거예요. 그래서 네. 입증이 안 돼 버렸어요. 근데 결국 처벌은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박이태 의장만 받았는데 이 경우는 약간 좀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된 사람이 지금 현 4명입니다. 이정근, 그 다음에 그 감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했던 그 사람. 강내구 감사. 네.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의 송영길 의원 그 보좌관, 네. 전 보좌관,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입출입 그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관리 담당 비서관의 그 수첩을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들 회의하고 시간, 장소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약간의 그
그 박이태 의장 때하고는 약간 다른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이제 입증을 해서 의원들을 전부 소환할지 그다음에 네. 사법처리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개된 이 분들이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대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계속 대표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10월 사퇴설에 12월 거치설에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지도부 문제가 정리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에 거론됐던 많은 분들은 사실 공천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들 우리 박진영 부원장 같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하게 된다면 네. 훨씬 민주당이 경쟁력이 강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과연 국민의힘이 해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재명 있는 상태에서도 버거워요. 네.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19명 이 부분들까지 공천에서 전부 배제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는 구조가 된다. 그럼 제가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완전히 날아간다고 봐요.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쌍방울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냐 마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영장 청구가 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 네. 포기 물론 회기 중에 아닌 경우에 또 지금 회기 중에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예, 예. 아니니까 뭐 그거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실질 심사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뭐 10월서 12월서 뭐 비대위에서 별별설이 다 나오는 이 와중이 좀 어떻게 될지는 잘 앞을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부적격자설이 막 찌르고 나돌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찌라시 같은 게 뭐 돌고 민주당도 지금 이러면서 날라갈 사람들 명단이 좀 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또 혁신을 위한 물꼬가 되는 거다.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찰 독재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혁신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역사는 이제 되풀이된다고 하잖아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합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민정당을 만듭니다. 네. 자기 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관제 야당을 만듭니다. 도와줍니다. 민한당이라고. 그 민한당이라는 정당이 군사 독재 정권에 제대로 저항했습니까? 의석수만 많았지 제대로 한 것이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YS DJ가 신민당이라는 선명 투쟁 야당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김철근 그 실장님의 의견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김철근 실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정말 무색무취하고 깔끔하고 얼굴 뽀얗고 경력 관리 잘 되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이 200석 될 겁니다. 네. 그 200석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잼버리 사태 같은 일이 있었는데 비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169석, 180석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외부에 의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쏙 가져 나가는 그런 식의 그것은 혁신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관제 야당 만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은 결국은 내부에 의해서 네.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혁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뭔지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게 수도권 전멸설 지금 심평 변호사가 말했잖아요.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 어제 인터뷰를 우리 방송에서 했는데 박 원장님이 하는 말이 심평 변호사가 그동안 했던 말을 잘 봐라. 사실 근거 없는 말 한 게 한 개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물론 이번에 뭐 이 말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제스처를 하긴 했으나 결국은 간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글쎄요,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말씀을 크게 제가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네. 우리 심평 변호사님 신순실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지금 신순실. 네.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 근무하십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 네. 계십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 계십니까? 네. 그것도 아닌 분이 함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거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론에 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청기 누설이라 그러던데. 아니 근데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하듯이 하시네. 아니 청기 누설 본인이 청기 누설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면 신순실 되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우리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이 감나라 배나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아무런 또 제재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정부의 무능함이라든가 또는 중심이 없는 그런 정부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심평 변호사의 얘기가 그냥 막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위기감이 것 같아요.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심평 변호사가 법조인이고 상당히 윤 대통령하고는 그간에 뭐 멘토라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이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이렇게 접촉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서 언론이 지칭하는 멘토 이런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권 내에서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신당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본인의 내피셜에 입각한 얘기인데 저는 한동안 정계 개편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도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또 했었죠. 네. 그 정계 개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지지도입니다. 대통령이 지지도에 따라서 정계 개편을 과거에 DJ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노무현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노무현식으로 하는 건 결국은 자기가 정치 철학이 비슷한 동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을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DJ처럼 새정치국민회의를 두고 밖에 새천년민주당을 만들고 그래서 신설합당 방식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가는 당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당 내에서 지금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현역은 30명 이상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가봐야 공천 안 준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에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신당 창당의 길로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있냐? 제가 보기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파들은 꼭 신당을 창당해 주실 것을 제가 공고드립니다. 그래야 타겟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그나마 아직도 쓸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갖고 질문을 많이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